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요, 20대 10억 모으고 뭐 30대 건물주 되기,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 있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1억, 이 단어 어떠세요? 뭔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그렇죠. 하지만 이 1억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1억이라는 돈과 1억을 모으는 과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. 1억을 도대체 왜 모아야 될까요? 그리고 1억을 모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달라질까요?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1억을 단순한 돈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자격증으로 만들어줄 3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돈에 대한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자, 1단계입니다. 첫 번째로는 습관을 교정하는 거예요. 자, 먼저 1억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? 우리가 맨날 10억, 100억 들으니까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봅시다. 우리가 월급에서 정말 열심히 모아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한다고 가정해 볼게요. 1억을 모으는 데는 무려 8년 4개월이 걸려요.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1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? 근데 우리는 왜 8년 동안 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.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입니다. 현금 대신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소비 문화가 우리에게 돈 쓰는 감각을 빼앗아갔어요. 예전처럼 지폐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. 이 핸드폰 하나만 대도 바로 결제가 되죠. 때로는 핸드폰 댈 필요도 없어요. 그냥 터치 하나로 결제가 됩니다. 즉, 지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 돈 때문에 통장은 항상 텅장이 되죠. 1억을 진짜 모으고 싶다면 먼저 내 통장에서 새어나가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.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내역을 보면서 불필요한 지출, 예를 들어서 잦은 배달 음식이나 습관적인 소액 결제 등을 과감히 다이어트 하세요.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. 1억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선 무조건 선, 저축, 그리고 후 소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아주 단순한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. 돈을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한 돈을 미리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가 밖에 나가면 태도에 겸손해지라고 하잖아요. 우리가 소비에 겸손해져야 돼요. 내가 가진 돈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.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야 돼요.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야식을 이렇게 많이 시켜 먹었더라고요. 이게 만약 현금을 꺼내서 내는 거였으면 스스로도 내가 너무 많이 사 먹는다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어플로 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. 이런 소비를 알게 된 다음부터 지금은 야식을 시켜 먹지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1억은 앞으로의 투자를 시작하는 관문이에요.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고 허리띠만 졸라매라, 이게 절대 아닙니다.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. 모으기만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. 자, 절약한다는 건 1억까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. 즉 아까의 습관은 1억까지의 속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. 진짜 중요한 건 작게라도 모은 돈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. 1억을 모으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서 투자라고 써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적금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물가 상승률 이상의 돈을 벌어야 진정한 투자예요.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, 2024년, 작년이죠. 이때의 물가 상승률은 2.3%예요. 2023년 어땠을까요? 이때는 3.6%입니다. 즉, 이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실제로 우리가 모은 돈이 녹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1억 정도 모아야지 그때부터 비로소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돼요. 그래서 시드머니를 주식, 채권, 코인, 부동산으로 운용합니다. 자, 여기서 연수익률 5%만 낸다고 하더라도요 1년에 500만 원, 즉 월 41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. 투자해서 이름 어떡할 건데? 제가 여기 투자를 왜 써놨냐면 투자를 시작하면 반드시 손실 생깁니다. 그 쓴맛 한번 볼 거예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에서 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배움은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계속 나가는 겁니다. 투자 실패를 겪었어요. 즉 주식, 코인, 부동산 무슨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하락기를 맞았습니다. 그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했구나,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진짜 떨어졌구나,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,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값진 경험을 얻게 됩니다. KB 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요 1억 이상의 보유자 중 절반 이상이 초반 손실을 겪은 후 장기 투자를 통해 성공했다고 해요. 즉 이미 자산가도 절반 이상은 초반에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경험의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1억입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100% 나만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돼요. 자, 절약과 투자가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라면 수입 파이프라인 확장은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심화 과정이에요. 1억까지는 이 습관과 투자로 가능해요. 하지만 이게 이제 2억,
5억, 1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을 위해 고정 수입을 더 버는 게 필수예요. 여러분의 월급에 새로운 돈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.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60%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 및 투자소득을 가지고 있어요. 즉 5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저희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1번 습관과 2번 투자는 이해하고 실행을 했는데 이 3번이 안 됐어요. 저는 공무원이었거든요. 그래서 상방이 막혀 있었어요.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. 사업자도 만들 수 없고 거기다가 사업 자금이 많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부업으로 광고 대행을 시작한 케이스예요. 그렇게 시작한 광고 대행 부업으로 월 30만 원, 50만 원, 100만 원 거더니 1,500만 원이 됐어요. 순수익입니다. 그때 저는 퇴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광고 대행사를 하면서 30여 명의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.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이 자세한 방법과 노하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1억은 단순히 통장에 우연히 찍히는 숫자가 아니에요. 그리고 1억을 제대로 모아본 사람은 2억, 5억, 10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돈을 다루는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이에요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무조건 꾸준히 실행하세요. 그럼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 더불어 여러분 스스로가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. 오늘 영상 1억을 모을 때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돈에 관한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